우리가 혈당 조절 정도를 볼 때 이제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를 보게 되는데 이제 네 번째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혈당 변동성입니다. 30세 이상 성인 인구 10명 중 6명이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혈당은 요동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침에 확인하는 공복 혈당 수치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데도 긴장된다는 권기종 씨. 정상 수치는 99 이하, 그의 수치는 150이다. 이렇게는 안 높았었는데 130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이 많이 나온 거예요. 120에서 130 나왔어요. 식후 혈당이 높았었거든요. 쌀밥에다가 잡곡밥을 섞어 먹을 때는 270에서 290, 300까지 갔어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올해로 3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널뛰는 혈당 수치를 끌어내릴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다는 채소 반찬들로 식사를 준비한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당시엔 병에 대해 잘 몰라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권기종 씨. 먹고 싶은 대로 먹다 보니 혈당 수치는 훌쩍 올라 있었다. 음식 식습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산에 등산 갔다 오면 식혜 캔으로 된 거 2개씩, 3개씩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떡, 밀가루, 이거 칼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그 수제비 특히. 그런 것도 지금은 다 끄는 거죠. 안 합니다, 지금. 좋아하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만드는 당뇨병은 대체 어떤 병일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과정에서 생긴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이때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분비된 인슐린은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거나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어 고혈당이 지속되는데 이를 당뇨병이라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앉으십시오. 네. 내분비내과 이은정 교수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그 당뇨 있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3년 정도. 예, 예. 술을 하시나요? 술, 담배 일치 안 일치 안 하시고 왜 왔지? 근데 그게 주위에서 우리 애들도 딸이 4명이니까 별의별 거 다 정보를 주는데 보리밥을 먹어라, 채소부터 먹어라, 과일은 밥만 먹어라, 별잔소리까지 다 하는데 네. 그렇게 해 먹어도 네. 혈당이 예를 들면 네. 밥 먹고 30분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네. 밥 먹고 30분 아니라 1시간 운동을 해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셔서. 이게 야속스러운 거예요. 당뇨가 이게 네네.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인생의 발목 안 잡을 겁니다. 권기종 씨는 혈당 수치를 바로잡아 당뇨병의 진행을 막고 싶다.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검사들이 진행됐다. 권기종님, 네, 들어오실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혈당 측정기라는 기계를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 측정기를 부착하기로 했다. 오늘 부착할 이 기계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주는 기계예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체열 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다. 피부에 삽입되는 센서와 포도당 농도를 보내는 송신기,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피하 지방이 가장 많은 팔 아래쪽에 센서를 삽입하면 세포 바깥쪽, 체액을 이루는 간질에서 포도당 농도를 5분마다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얻은 혈당 수치는 수신기나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기록돼 하루 24시간 혈당 수치와 변화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세 사람은 평소대로 생활하며 혈당을 측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볼 수 없는 블라인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했다. 이거 챙겨가시고 충전만 잘 해주세요. 다음 날 우리는 당뇨병 진단 3년 차인 권기종 씨를 만났다. 지하 주차장에서 7층 사무실까지 계단을 이용하는 건 혈당 조절을 위한 그의 루틴이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권기종 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 오전 시간 바쁜 업무를 끝내고 나면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혈당 조절 때문에 메뉴 선정이 쉽지 않다. 오늘 점심 메뉴는 월남쌈. 특히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땐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두어야 한다.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아, 나는 안 먹지. 먹고 싶은데 참은 거지. 식사하실 때도 원대로 맛있는 거 못 드셔가지고. 아, 그럼요. 이제 습관이 돼도 괜찮아요.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먹고 싶은데 참은 거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은 치솟는 식후 혈당이 문제다. 왜 그런 걸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선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 분비는 기간에 따라 둘로 구분하는데 음식을 먹자마자 혈당을 낮추기 위해 많이 분비되는 1기. 이후 조금씩 오랫동안 분비되는 2기로 나뉜다.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음식 섭취 후 분비되어야 하는 1기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로 인해 식후 심각한 고혈당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당뇨병이 진단됐을 때 이 인슐린 분비능이 반 정도가 없을 때 생긴다고 봅니다. 50%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50% 남았는데 그중에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매년 18%씩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50% 안에서 18%씩 떨어지면 0이 되는데 몇 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실질적으로 5년에서 진단되고 5년, 10년 정도 되면은 인슐린 분비능이 제로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도 한 해에 약 2% 정도는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 분비능을 좀 더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슐린 안 쓰는 거죠. 인슐린 안 쓰는 방법? 뭐냐면 인슐린을 써야 될 만큼 혈당을 올리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안 먹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실천은 늘 어렵다. 음식을 먹고 고혈당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인슐린 작용에 둔감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일 때는 하나의 혈당 감소를 위해 하나의 인슐린이 필요했다면 인슐린 저항 상태에서는 하나의 혈당 감소를 위해 3배의 인슐린이 필요하다. 결국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인슐린 분비는 자꾸 늘어나는데도 고혈당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왜 높아지는 걸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복부 비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지방이나 근육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그 역할을 사실은 인슐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복부 비만 같은 복부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들은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잘 녹아서 혈중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 지방산이 생기거든요. 지방이 쪼개져 가지고 유리 지방산. 그래서 유리가 되게 되면은 그 유리 지방산은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신적으로 사실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검사를 통해 오르고 내리는 혈당 변동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공복으로 8시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을 측정하는 공복 혈당. 두 번째는 식사 시작 시점에서 2시간 후에 측정하는 식후 혈당으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은 혈당 측정기로 확인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가 포도당과 결합하는 양인 당화혈색소 검사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측정 가능하며 3개월간의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다. 최근 혈당의 4번째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혈당 변동성이다.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해 70에서 180까지의 목표 혈당 수치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퍼센트로 계산한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연속 혈당기를 착용한 3사람은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식이요법도 운동도 나름 잘 실천하고 있다는 당뇨병 진단 3년차 권기종 씨. 어떻게 좀 생활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네. 이제 교수님만 믿고 네. 이거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네. 지켜주십사 하고 시키는 네. 대로는 할 테니까 예. 이게 네. 보리밥 먹고 해도 220이 나와요. 그렇죠. 예, 봤습니다. 환장하겠어요. 네. 그 저희가 그 검사를 해봤더니 예. 당화혈색소가 7.6이 나오셨어요. 아, 지금요? 예. 높은 거죠. 그렇죠. 우리 6.5%가 안 넘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날 당은 134 정도 나오셨거든요. 공복인데. 그렇죠. 소변에서 단백질이 좀 빠지는 건데 예전에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약간 단백뇨가 조금 빠지고 있어서 네. 요거는 혈당 조절이 조금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뇨 네. 조절이 되면 걔가 없어지나요? 그렇죠. 당뇨병이 진행되어 단백뇨까지 검출된 상황. 연속 혈당 측정기 결과는 어떨까? 보시면 뭐 그냥 드시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아침 식후에 막 식후에 290일까지 올라가시고 저녁 식사는 한 249 정도. 이날은 뭐 15일은 지금 359까지. 목표 혈당은 70에서 180 사이. 하지만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 수치는 200에서 많게는 300 이상 치솟았다. 고혈당 상태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 평균 혈당도 높고 70% 이상 돼야 하는 목표 혈당 유지율도 59%에 그쳤다. 이 환자처럼 혈당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식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잦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나타나면 포도당이 급증하면서 폭풍처럼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가 나타나고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 등 당뇨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 가파른 혈당 상승을 늦추기 위해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다. 혈당이 가장 최고 혈당 이렇게 대비했을 때 130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날도 보면은 묵을 같이 포함을 좀 해서 드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밥에다가. 묵을 좀 예. 먹었어요. 이 묵 자체도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 묵이요? 네. 만약에 도토리묵을 반찬으로 드실 계획이 있다면 밥을 조금 줄여 드셔야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권기종 씨.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는 맞춤형 식단을 실천하기로 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존 것은 떼어내고 새로운 측정기를 착용했다. 세 사람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상담받은 내용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가며 다시 혈당을 측정할 계획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3년 차인 권기종 씨는 주말이면 이곳에서 텃밭을 가꾼다. 상추, 배추, 오이, 가지, 고추, 더덕, 두릅도 많아요. 더덕.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밭에서 캐는 그 식품의 기능이 예를 들면 배추나 상추한테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저런 생각에 직접 키워서 먹는 거. 당뇨병 환자에게 채소가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 권기종 씨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먹기로 했다. 채소를 먹을 땐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고 쌈을 싸더라도 밥이나 쌈장은 되도록 넣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최소화하는 식사법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어떤 기준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는 몸에 좋다, 당뇨에 안 좋다. 그렇게 말하자면 떡이나 밀가루 음식은 몸에 안 좋다. 단 음식도 안 좋다. 과일도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미 얘기해 줬단 말이죠.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온 거는 뭐든지 음식마다 그 탄수화물이 다 있으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작은 거지만 많이 먹으면 그것도 양이 차는 거니까. 그래서 소식을 하면서 골고루 먹어라. 대신에 단백질은 자주 섭취해라. 이은정 교수의 환자 중 당뇨 모범생으로 통하는 김정숙 씨. 7년 전 진단을 받던 날 그녀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손 따고 배에다 주사 맞고 그랬던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부터 이거 손을 땄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본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모든 합병증의 근원이잖아요.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아 식이 조절과 운동에 매달렸다.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을 막기 위해 숟가락을 놓자마자 무조건 걸었다. 실제로 식후 10분의 운동은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운동을 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혈당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운동은 혈당을 확실하게 떨어뜨릴까? 식후 2시간 만에 혈당을 측정했다. 98. 98. 운동이 답이야. 진짜. 그 하나도 공짜가 없어. 그만큼 수고한 대로 이렇게 되돌아오더라고요. 내가 나쁘게 먹고 혈당을 낮게 바라면은 그건 안 돼.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낮게 나오면 기분 좋으시. 됐다 좋죠. 혈당 관리를 위해 식후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권기종 씨와 남지선 씨, 김기태 씨 역시 식후 운동으로 혈당 조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한 일주일이 지났다.
가족이 2명이 또 아, 그러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당뇨병 진단 3년 차인 권기종 씨가 진료실에 들어섰다. 권기종 씨는 자신의 방법에 상담받은 내용을 더해 맞춤형 식습관을 찾아 나갔다. 제가 이제 좀 결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저희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편하게 하시는 대로 하셔라 했을 때고 이제 오른쪽 그림이 사실은 2번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그래프를 다 이렇게 합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여기는 막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50까지 올라간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줄기는 했고요. 혈당은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폭도 줄었다. 보시면은 벌써 아침 식사의 그래프도 상당히 적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보다. 그래서 사실은 식사를 요번에 아침 식사를 좀 바꾸신 게 있으신가요? 밥을 바꾸셨나? 아, 양을 좀 줄이셨나? 양을 줄였어요. 양을 좀 일단 줄이셨군요. 양을 줄이고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사실은 당을 많이 움직이는 게 사실은 밥입니다. 밥. 예. 그래서 이제 해주시니까 밥을 좀 바꾸시면 생각보다 혈당 조절이 쉽습니다. 평균 혈당과 GMI 모두 떨어졌고 무엇보다 목표 혈당 유지율은 정상 범위인 70%를 넘어섰다. 아주 좋았어요.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어떤 그 뜯어놓은 정보가 엄청 많은데 그 뜯어놓은 정보를 단편적으로 알았던 거를 구체적으로 알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겼다. 그런 부분에서 참 고맙다. 그죠? 노력해서 이제 그만큼 이렇게 결과가 떨어진 걸 보고 또 놀라움도 조금 감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는 거죠 뭐. 그냥 당뇨병은 저희가 갖고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그분의 그냥 삶과 같이 가는 하나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개선을 해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병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의 미래가 건강하고 또 합병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내 삶 자체의 결과가 이제 당뇨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